주인 없는 물건을 보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 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최근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달리던 1톤 트럭에서 고추 포대 2개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시던 분이고 농협에 고추 트럭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고추 2포대 떨어지니까 좋아서 열어보니까 고추거든. 고추 시가가 좀 비쌉니다. 2포대에 42만 원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네, 고추를 들고 튄 60대 여성.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지난 19일인데요. 이제 34세 남성이 트럭에 고추를 싣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찾으러 갔지만 예. 이미 누군가가 가져간 상태였고요.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잡았어요. 네, 잡게 된 경위는 당시에 그 버스가 지나갔는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렇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예. 고추가 떨어지자 택시를 불러가지고 잡고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에서 이제 내려서 집으로 갔는데요. 예. 택시에서 내리는 그런 부근을 확인하고 그 현장 부근의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을 분석을 해서 네. 누군지를 확인했고 결국은 잡았죠. 요즘에 뭐 CCTV 없는 곳이 없으니까 금방 잡았는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고추 잃어버리신 트럭 운전자는 뭐 하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계약직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협에서 이 고추를 실어서 날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4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는데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 고추를 찾지 못했을 경우 일단 고추값도 물어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한 포대에 무려 42만 원 정도 한다는데 예. 근데 이걸 물어내고 또 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딱한 처지여서 네. 경찰에게 계속 꼭 찾아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예. 경찰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초동 수사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예. 정말 이 42만 원어치의 고추 뭐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34살 운전기사분한테는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이나 되는 정말 가족들 생계가 달린 큰 돈이었습니다. 이분 피가 정말 고추 마르듯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이웅혁 교수님, 그런데 이 60대 여성은 고추 왜 훔쳤대요? 일단 자신의 그 말에 의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경찰서에 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 본인이 쓰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장철이 오게 되면은 이 고추를 잘 활용하려고. 왜냐하면 이번 폭염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 고추 생산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예. 값이 지금 상승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김장에 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60대 여성 절도 전과도 없고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라면서 뉘우치고 있고 그래서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런데 이 여성처럼요 길거리에서 발견한 그냥 고추를 훔쳐가는 거는 그나마 양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한창 가을 수확철이잖아요. 농촌에 그렇게 이 전문 터리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이런 농작물 등에 대한 그런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또 두 번째로는 특히나 고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추값이 올랐고 또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수입산도 국산처럼 속여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국산 고추는 또 비쌉니다. 돈이 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 된다고 해서 다 절도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감시가 소홀합니다. 예. 그래서 도시보다 이제 CCTV도 부족하고 또한 또 인적도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은 절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 예. 고추에 대한 이런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농가에서 기르는 개까지 죽여가면서 고추를 털어간 그런 전문 터리범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고추뿐만이 아닙니다. 농축산물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통계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 1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훔쳐가는 게 개나 닭, 염소 같은 가축이고 그다음이 바로 들거지입니다. 들거지가 뭐냐면 이 논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훔쳐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이 수확물 창고를
통째로 털어가는 곡간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에는 농민들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참 많아서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네. 그래서인지 이 강원도의 한 경찰서 주차장이 이 농민들에게 뭐 개방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서 예. 뉴스가 되는데 외국에서는 경찰서의 앞마당을 아예 주민들에게 공동체 그 농원처럼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 평창경찰서가 올해 앞마당에 주민들에게 이 앞마당을 내줘서 예. 주민들이 여기 와서 고추를 말리는 거죠. 경찰에 이렇게 수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추 말리러 경찰서로 고추 말리러 가는 그 거군요. 마당을 갖다 제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들이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또 차를 되도록이면 카풀을 해서 예. 자제를 하면서 그 마당을 계속 비워두고 예. 그리고 주민들은 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그러니까 농산물 절도범이 예. 경찰서 앞마당까지는 그 훔치러 못 올 거 아닙니까? 맞아. 저거 훔치려면 경찰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어허.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농민들은 안심하고 예. 그 고추를 말리고 수확을 할 수 있어 좋고 또 경찰들은 절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좋고 또 경찰들이 그야말로 우리 민중들의 지팡이로서의 역할들을 하니까 좋고 예. 또 경찰과 주민들이 친해질 수도 있어서 좋고 여러모로 좋은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저렇게 벌겋게 고추색으로 물든 경찰서 앞마당을 보니까 참 보기에도 넉넉한 인심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윤혁 교수님, 그런데 네. 전국의 모든 일선 경찰서들이 저렇게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어떻게 이러한 절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이 장기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심적인 타격뿐만이 아니고 예. 또 그 농가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허. 이것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 농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접근 통제를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 예방 아하. 방법이죠. 예. 대표적으로 보면은 혹시 다른 곳에서 오는 외지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예. 동네 차량과 외지 차량이 구별하는 식별 번호 같은 거, 식별판, 예. 식별 표식을 하는 것도 하나 예방 방안이 될 테이고 또 저와 같이 이제 그 고추를 말려둔 장소라든가 또는 그 창고 등에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릴 수 있는 적외선 감지 경보기.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방 방안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그 오픈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예. 수상한 사람이 접근했을 때 감시하고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의 마련 이것이 네. 절도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고 보입니다.